천정배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이 문재인 대표의 거취 등 계파 갈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과연 새로운 대안 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네, 관련 내용을 이진곤 경희대 개관교수, 유용화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께서도 저희와 함께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보셨는데 먼저 교수님께서 그 내용을 좀 총평을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천정배 의원은 사실은 민주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제 탈당해서 호남에서 광주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할 때 그동안에 이미 천정배 의원은 신당을 만들 것이다. 뭐 지속적으로 알려졌으니까 오늘 이것이 새삼스레 새정치민주연합에다가 어떤 뭐 충격을 준다든가 이런 건 별로 있을 것 같지가 않고 다만 이제 호남에서 자신이 말했듯이 호남 정치 세력이 이제 정말 새로운 뭐 어떤 그 신당을 만들든가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드는 그런 이제 계기가 지금 직접적으로 마련됐다. 이 점에서는 이제 좀 이제 호남에서는 울림이 있겠죠. 그런데 다만 이 울림이 호남에서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이건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그동안에도 이제 수없이 현실 정치에 대해서 제시해왔던 그런 문제점들 뭐 저는 이제 새로운 그런 건 없고 다만 그동안 했던 현실 정치에 대한 그러니까 또 현실 정당 정치에 대한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여기에 대한 실망감을 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제 내비친 건데 오늘은 뭐 일단 자신이 이제 신당을 하겠으니까 많이들 참여해달라고 선언하는 이상의 특별한 뭐 의미는 없는데 이것이 다만 이제 박준영 전 지사가 신당 창당을 했고 또 선언했고 또 지금 천정배 의원이 선언하고 박주선 의원이 또 이제 추석 전에 만약에 또 탈당해서 한다면 이렇게 이제 제각각 이제 탈당해서 나가서 새로운 신당을 시도하는 이런 사람들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나중에 연합 세력을 여하이 잘 형성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오히려 성패의 관건이 되겠죠. 예. 네, 신당 창당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현 정권을 겨냥한 발언도 있었고요. 또 현재 야권에 대한 뼈 있는 말들도 포함이 됐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타이밍은 상당히 적절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앞당기지 않았습니까? 원래 연말 얘기하다가 타이밍을 앞당긴 것은 지금 일단 그 자신의 친정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상당히 계파 간의 분열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고 또 오늘 문재인 대표 재신임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볼상사나운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로 김무성 대표의 오픈 프라이머리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친박과의 공천 지분 문제가 갈등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개혁적 국민정당을 내세운 건데요. 일단 천정배 의원이 얘기하는 개혁적 국민정당 내용을 쭉 들어오면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피부적으로 와닿는 내용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당면한 모순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상당히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기자회견을 들은 국민들은 저 사람 참 옳은 소리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한 개혁적 국민정당, 그 개혁적 국민정당을 천정배 의원이 중심이 돼서 어떻게 추진해 나가느냐 그리고 그 현실적 세력과 인물을 어떻게 모아내느냐 이런 점들이 가장 관건이 되겠죠. 그러나 아직도 안타깝게도 천정배 의원의 신당에 모여드는 인물, 개혁적 인물은 크게 눈에 띄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뭐 출발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모아낼 것이냐. 그리고 여태까지의 우리 한국의 정치 정당사를 봤을 때 개혁적 국민정당들을 개혁적 정민정당에서 개혁적 세력들을 모아내서 성공한 사례는 있는지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실제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세력들을 어떻게 모아낼 거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가장 그 교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호남신당이라는 모태. 과거에 DJ도 뭐 새정치국민회라든가 평민당을 창당할 때 호남 갖고는 도저히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재야 인사라든가 뭐 학생운동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끌어모으지 않았습니까? 결국 호남신당으로만 태동해서 그들만 가게 되면 사실 호남당이라는 지역당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리기 때문에 수도권에 선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안 세력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호남신당이 뭐 중요한 지역적 성격에 있어서의 어떤 뭐 진보적 역할을 갖고 있으니까 뭐 모태가 되겠지만은 그걸 어떻게
전국적 범위로서 넓혀내면서 각계각층으로 모아내느냐. 뭐 이런 점들 한 세 가지 포인트가 천정배 신당의 출범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니냐 그런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호남당이라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또 호남에서의 울림을 좀 확산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결국은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전망하십니까? 이제 이 천정배 의원이 선언한 게 아주 정말 거창합니다. 뭐냐면 정치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면 정치 혁명을 일으켜서 개혁 국민정당을 만들겠다 이건데 정치 혁명이란 말 자체는 기존의 모든 이 정치 질서, 이것을 정치 가치관 이런 걸 뒤엎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이제 지금 보니까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주로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여기다 뭐 기득권 세력 여기다 공격을 굉장히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 자칫하다는 저러다가 극단적인 어떤 좌편향적인 그런 정당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자신이 이제 또 다독거려 줄 것인지 이런 점도 문제고 또 하나는요. 어쨌건 이 신당을 지금까지 신당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서로가 교감이 있지 않았느냐. 뭐냐면 우리가 네. 같이 뭉쳐서 일시에 선언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 그러니까 각자가 일단 출발을 해서 나중에 다른 지점에서 뭐 흔히 요즘 말하는 제3지대에서 우리가 같이 만나자 이렇게 이제 말할 수는 있겠는데 다만 이번에 이런 저 신당 창당 움직임이 그 하나하나로서는 크게 어떻게 앞으로 뭐 큰 국민 정당으로 일거에 성장하기는 어렵다고 보더라도 새정치민주연합에는 큰 아픔이 될 수 있어요. 뭐냐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호남이 만약에 빠져나간다면 큰 충격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수도권이나 이런 다른 지역에서도 만약에 3파전이 된다면 여당에게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런 구도라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상당히 위기감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 점에서 야당 측은 새정치연합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 정도의 압박 수단은 되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제 과연 이런 정당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호남에서부터 만약에 올라와서 국민정당이 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면 호남에서 지지 세력도 약화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얼마나 이 분위기를 띄워갈 수 있는지 이게 이제 앞으로의 성패. 그런데 이제 미국이라든가 영국의 최근의 정치 흐름을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의 강력한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이 이 좌파 사회주의자였던 좌파 소유자인 샌더스한테 지금 상당히 밀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실제로 그 민주당의 그 기반이 있는 주에서도 여론조사에서 한 10%, 7% 이상 차이가 나는 형국이고 특히 영국 노동당 같은 경우는 좌파 사회주의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노동당 당수가 됐습니다. 물론 이들이 권력을 잡을지 안 잡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신자유주의가 가장 극심한 사회적 양극화가 가장 극심한 미국하고 영국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런 흐름이 우리 신자유주의를 채택해서 경제 정책을 오랫동안 벌였던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정치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천정배 의원은 그런 뭐 좌파라든가 얘기를 한 건 아니라 미리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보면은 중형의 정치, 중도의 정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균형적인 정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또 하나 문제점을 이제 교수님도 지적하셨습니다. 만약에 천정배 신당이 진짜 이렇게 기염을 토하면서 개혁적 국민정당을 하겠다. 그리고 엎어버리겠다. 정치혁명을 하겠다. 그럼 국민들 감성과 상당히 일치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러면 호남 신당에 국한해서 예를 들면 정체된다면은 실제로 야권 분열의 하나의 주요한 원인을 제공하는 그러한 약점도 갖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실제로 호남이라도 수도권에서 이게 약화되는 야당이 약화되는 그래서 뭐 백석도 못 얻게 되는 그래서 천정배 신당 때문에 우리 진 거 아니냐 이러한 또 집중포화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기에서 위험을 갖고 출발한다라고 우리가 네, 생각하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파급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사실 그 1시간 전에 안철수 전 대표도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습니까? 3년간의 그 소회를 밝혔는데 일단 부정부패와 관련된 뼈 있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제시했던 개혁 목표가 3개 아닙니까? 뭐냐면 이제 낡은 진보 청산해라는 거, 부패 척결하자는 거하고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자는 건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부패 척결 여기에 대해 중점을 뒀는데 뭐냐면 그 무관용의 원칙이라서 원 스트라이크 원 아웃이란 말이죠. 네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절대 그런 용서해주지 말자. 그다음에 원정주의 탈피하자. 뭐 이런 얘기인데 원정주의 거기에 대해서는 좀 기어솔깃한 것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너무 원정주의인지 하긴 자기 패거리 의식인지 몰라도 적어도 대법원에서까지 확정 판결을 낸 사람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엄호하고 나서고 변호하고 나서는 거는 그건 문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을 많이 얻겠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야당 내에서는 이 관심보다는 어떤 관심이 있겠습니까?
공천을 어떻게 그렇죠. 앞으로 총선에서 내가 공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네. 점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동안에 지금 세 가지 과제 중에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또 그 과제는 마지막 과제는 뭐냐면 연대 책임을 지고 이 새정치민주연합이나 각 정당이 만약에 거기서 부패하면 국고보조금 그 정치자금법을 바꿔서 국고보조금을 깎는다든지 안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자는 것이거든요. 근데 부패 척결이라든지 낡은 진보 청산 뭐 다 좋은데 다만 문제는 우리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 내 이해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이제 문제일 거란 말이죠. 여기서 뭐냐면 정치는 이상이기도 하고 또 뭡니까 현실이기도 하죠. 네. 현실의 바탕을 주고 현실을 딛고 서서 이상을 추구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대부분의 그 따르는 추종자들은 이상보다는 현실의 내 바탕이 튼튼하냐 안 하냐 이걸 따지게 되니까 그 점에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앞으로 아마 이게 보니 시리즈로 나갈 것 같네요. 오늘 부패했으면. 그런데 거기서 그런 답변을 그런 해답을 그런 또 진로를 이렇게 제시해 줄 수 있을지 그게 이제 앞으로 궁금하네요. 예. 네. 그 정치인문 3주년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어떤 그 소회 같은 걸 밝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시작부터 부패 척결에 대한 강한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문재인 대표하고 회동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안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고 그 제도적 혁신에만 들어갔지 내용적 혁신은 없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정치적인 이미지를 상당히 부각시키는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전에는 그냥 상당히 무력한 안철수, 이미 이제 돌풍에선 지나간 안철수 이렇게 인식돼 있는데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건데요. 뭐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부정부패 부분은 아마 이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뭐 좋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정치인들이 여나 야나 국민들로부터 불신받는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이 정치인들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기득권들을 계속 지켜나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공성과 도덕성을 제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사실상 정치 회복의 1순위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지적한 거는 상당히 온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의 가장 약점으로 지적됐던 현실 정치를 어떻게 풀어나갈 거예요. 그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금 공천 문제가 아주 해답을 못 찾고 있는데 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공천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공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안철수 의원의 현실 그걸 또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정치적으로 당내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힘싸움에서 권력 투쟁에서 자기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면서 제대로 된 공천들을 혁신안을 만들면서 당내 불균형과 불협화음들을 해소시켜 나가느냐.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앞으로 안철수 의원에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정치력에 대한 검증 작업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기자회견 국제한 게 많았는데 이걸 보고 있을 문재인 대표의 마음이 참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자면 네. 이분이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어쨌든 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개혁에 대한 명분을 많이 확보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그 대안을 다 제시했는데 안철수 의원은 여하튼 그동안에 우리가 나왔던 두루뭉실하게 말이죠. 뭐 부패 척결은 이게 전부 새로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면 문재인 의원은 뭐를 생각하냐면 지금 그동안에 준비했던 것이 자기 명분 쌓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명분은 충분히 쌓았다. 그러면 어쨌든 대안을 만들었으니까 이 대안을 가지고 제시했을 때 이제 상대방이 만약 이제 문제는 떨어져 나가서 만드는 신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파편 정도로 빠져나갈 것이냐 아니면 큰 덩어리가 빠져나갈 것이냐 이게 이제 관심사인데 문재인 대표로서는 파편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점에서 지금 이쪽에서 이제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간 세력들이 모여서 새로운 연대를 구성해서 그게 아주 큰 세력이 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문재인 대표가 지금 그동안 해온 걸 보면요. 자신은 아마도 나가는 세력들이 동력이 약하다. 지금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다고 뭐 속으로 뭐 안심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아마 끝까지 해보자 이런 결의는 오히려 더 잦을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결국 문재인 대표의 혁신위원회 안과
안철수의 혁신안이 이제는 제가 보기엔 대결하고 있다는 네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표가 추구하는 혁신위원회 아니라는 것은 국민참여 경선이라든가 아니면 뭐 현재 지도체제를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권역별 대표로 해서 대표의 권한을 아주 독점적으로 강화시키는 안이 핵심적인 거라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안철수 의원은 그걸 제도적인 문제다. 내가 얘기하는 혁신안은 이런 거다. 그래서 이 혁신안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뭐 시리즈별로 발표를 하겠죠. 네. 그러면 국민들이 판단했을 때, 당원들이 판단했을 때 어떤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의 혁신안이 현실적이고 그리고 지금 상황 자체를 개혁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혁신이냐. 기득권을 유지하는 혁신이 아니고요. 그런 판단 속에서 아마 혁신 경쟁이 문재인과 안철수 혁신 경쟁이 이제 시작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오후 4시죠.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합동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자, 어떤 반전 카드가 마련될지 아니면 뭐 정해진 게 아직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는 이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합동 그 회의에서 나에 대해서 앞으로는 절대 말하자면 대표 지위를 절대 흔들지 않겠다. 네. 승인하겠다. 현 체제를 이걸 분명히 이야기를 안 해주면 재신임하자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바로 말이죠. 이제 문재인 대표가 자신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확실하게 해라. 이런 이제 완전 그런데 받는 측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비노 측에서 볼 때는 완전히 항복을 받아내자는 것 아니냐. 점령군 행세를 하자는 것 아니냐. 당신은 그러면 우리를 완전히 눌러서 점령군 사령관 할래? 이제 이런 반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합동회의 결과에 따라서 과연 이제 저희 안철수 의원이 지금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 비전을 제시한 것도 뭐냐면 사실 그런 걸 다 염두에 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별은 적어도 자신은 결별은 이제 뭐 정해진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건데 과연 이제 비노들이 이 점에서 네. 이제 오늘 결론이 나고 난데 친노에 대한 반감이 어느 정도 동력으로 그게 변해가지고 그러니까 떨어져 나갈 수 있는 동력, 새로운 분당할 수 있는 동력화 되느냐 아니면 그 힘에 그냥 눌려서 그냥 항복해버리냐 이제 이걸 오늘 아마 그 회의 결과로 결론이 나겠죠. 네. 예. 합동총회에서 어떻게든 결론을 내고 싶어하는 문 대표일 텐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문제는 지금 이제 오늘 이제 그 11시에 천정배 의원이 신당을 창당하겠다 기자회견을 하면 자기 자신이 현재 오늘 합동총회에 아니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분열과 갈등 부분에서 내가 중요한 변수를 작용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이제 친노 쪽에서는 당신네들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역 의원들 나갈 테면 나가봐라. 못 나갈 것이다. 사실 나가기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새로운 신당이 천정배 신당이 어떤 신당이고 어떤 폭발력을 가져갈 것이고 그건 아직도 가늠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 비주류의 현역 의원들이 쉽게 탈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문재인을 비롯한 친노 세력은 나갈 테면 나가봐라. 그러나 우리가 중앙에서 통과시킨 혁신연안 그리고 공천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얘들은 들어와라. 그럼 나름대로 좀 베풀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러나 이제 비주류는 우리는 나갈 수도 있다. 나갈 수 있는데 자꾸만 당신네들이 공천권을 독점하는 이러한 어떤 이 공천안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향후에 뭐 재심이 문제에 걸려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재인 대표가 아니 혁신안 통과됐는데 뭐 이렇게 자꾸만 재심이 하려고 그래? 뭐 대통령 재심도 아니고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문재인의 고집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그 안에 내면에 담겨 있는 것은 결국은 향후에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권 부분에 있어서 친노와 문재인 세력이 확실하게 가져가느냐 아니면은 비주류의 입장을 좀 대변하면서 나름대로 양보를 하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얽혀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현역 의원의 20%를 물갈이하겠다 네. 그러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비주류 입장에서 우리가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기준 자체도 공평이라는 것을 해서 심사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공천권을 갖고 있는 친노와 문재인 세력에게 비주류의 호남 세력들이 특히나 완전히 커트당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생사를 건 싸움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과 대립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은지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아마 천정배 신당이라는 변수가 이 갈등을 봉합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또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네네. 작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합동총회 내용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